안녕하세요.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갑자기 가을 날씨 그리고 선선한 날씨가 왔어요. 그동안 저는 이제 풀브라이트 비지팅 스콜라로 갈 곳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25년 1월부터 미국 보스턴을 가게 될 예정이고요. 이제 가는 학교는 보스턴에 있는 벤틀리라는 경영대 학교로, 그곳에 있는 Center of Business Ethic라는 경영윤리와 관련된 연구기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연구하는 주제들은 주로 Behavioral Approach to Ethic라고 보시면 되고요. 설명하자면 윤리적인 경영 그리고 윤리적인 마케팅과 관련된 행동과학적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떤 기업이 윤리적 경영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소비자나 시민들이 윤리적 행동을 함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좀 더 심리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 행동을 바꾸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저는 조금 더 아주 미시적인 관점, 마이크로 퍼스펙티브에서의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고 그것을 바꾼다면 경영이 더 좋아지고 세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 그런 가정을 하고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거대한 사회 변화나 어떤 성공적인 마케팅, 성공적 기업 경영, 성공적 조직의 운영,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큰 전략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이런 것들보다는 사람의 심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마음을 바꿀 수 있는가, 혹은 작은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바뀔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더 윤리적인 경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람들의 더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 가능하다, 그걸 통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문 분야 중에서 되게 다학제적인 분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마케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윤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해외에서는 이것을 이제 Behavioral Science에서 행동과학이라고 부르고, 또 혹은 Behavioral Ethics에서 행동적 윤리라고도 해서 이제 철학 아래에도 있는 그런 연구 분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풀브라이트 비지팅 스콜라 선발이 될지도 몰랐지만, 선발이 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이제 한 거의 반년 이상 동안 어떻게 지냈나를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학교들에 연락을 해서, 교수님들께 연락을 해서 이제 연구 초청장을 받아야 되는 작업이 저에게 남아 있었거든요. 제가 함께 연구하고 싶은 영감을 받은 연구자분들께 연락해서 이메일도 많이 보내보고 인터뷰도 좀 봐보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이메일을 거의 씹히는 게 가장 많았던 사례인 것 같고요. 어쩌다가 답변이 와도 어렵다는 상황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연구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뭐 난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를 초청만 해주면 돼 라고 하는 건데도 되게 쉬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많이 어려웠다, 좀 무시받는 기분도 들었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드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못 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일단 잠정적으로 됐기는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는 확실하게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진짜 미국 학계라는 게 정말 어렵구나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뭐 시카고 대학교에 있던, 제가 진짜 꼭 함께 연구하고 싶었던 그 시카고 보스 경영대학원의 아일레 피시바흐 교수님과는 인터뷰까지 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초청할 여력이 없다라고 거부를 당했거든요. 물론 이제 뭐 미국 오면 꼭 연락해서 꼭 만나자 얘기는 해주시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아쉬웠던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딱 하는 그 연구 분야의 대가들과 협업이 가능할까? 전적으로까지는 불가능했다 생각을 하고, 하지만 또 되게 저를 반갑게 맞아주고 그렇게 초청하는 과정에서 환영해주시는 이런 벤틀리 경영윤리연구센터 분들께는 되게 감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손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제가 이 공원을 걸으면서 풀브라이트 비지팅 스콜라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작년 한 12월쯤이었으니까 지금 9월, 9개월이 지났고, 그 사이에 진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시도가 좌절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대하던 바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은 문이 또 열린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보스턴의 벤틀리 대학교로 호프만 센터 오브 비즈니스 에틱스라는 호프만 경영윤리센터 가게 되는 기회가 지금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기쁘고만 한 마음은 아닌 게 물론 감사하지만은, 또 저희 가족 중에 투병도 하고 있고, 또 개인적 여러 상황도 있어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떨 때는 내가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진짜 많이 했고, 어떤 상황들이 생기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반드시 꼭 이걸 가야 되고, 반드시 어떤 자리에 가야 되고,
어떤 지위를 얻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아서 그냥 나에게 허락되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중간에라도 좀 길이 막히면 어쩔 수 없지, 노력했고 최선을 다했고 그 이상의 길은 열리지 않는구나 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또 얼마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흥분감, 기대감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으로 그냥 모든 걸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의 묘고 가끔씩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소식은 저처럼 이렇게 한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뭐 각자의 상황으로 한 경우에도 거꾸로 미국으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비지팅 스콜라로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길이 있다. 다만 이제 계속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고 감사한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계속 노력할 수 있다. 포기하지 않고서 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큰 행운이고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여긴 김구 선생님의 묘역입니다. 너무 좋죠? 아름답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되게 흥미로운 생각을 다시 할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그 이후에 제가 살아온 시간들을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진짜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들어갔는데 경영학이란 학문이 그렇게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오진 않아서 당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또 흥미롭게 생각했었던 국제 정치라든지 국제 관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당시에 뭐 시험도 보기 위해서 뭐 고시반에도 들어가서 노력도 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 또 거기서 제가 꿈을 이룬 게 아니라 꿈이 좌절돼서 상당 시간 또 방황하기도 하고 방황했는데 또 거기서 또 다른 꿈을 찾기 위해서 패션 공부도 해보고 또 패션 기업에서 일도 해보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좌절하기도 하고 이거구나, 이게 바로 나의 꿈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브랜딩이나 마케팅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다가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 입사를 해서 거기서 또 제가 관심 있는 어떤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한 어떤 캠페인들, 광고 캠페인들 이런 거를 기획하는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도 해보고 현실과 이상 간의 괴리도 많이 느끼고 하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해서 간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고 하지만 또 거기서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가지고 진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또 좌절도 많이 겪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결국 원하는 거는 광고가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데 그 방법 자체가 좀 더 효과적인 거, 크리에이티브한 거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것 자체를 미션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는 조직에 가서 실제로 이제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비즈니스, 마케팅 활동들을 하면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고 너무너무 역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지만 또 그 조직에서도 제가 느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있었고 또 이런저런 개인적 사정들과 뭐 저의 여러 가지 뭐 잘한 일들, 잘못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또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이런 일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됐고 진짜 너무너무 제가 원해서 한 거기 때문에 즐겁게 했어요. 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즐거움과 꿈을 찾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아무에게도 지도를 받을 수 없는 박사과정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박사를 진짜 포기해야 되는구나, 나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라고 또 무시도 많이 당했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뭐 여느 박사과정생분들과 마찬가지 혹은 그 이상으로. 그러면서 포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어떤 계기로 이제 제가 포기를 하지 말아야겠구나, 내 삶의 의미가 뭔가 이 일하고 연결돼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서 결국에 진짜 기적적으로 박사학위를 땄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어떤 일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박사 졸업한 지 2년인데 정말 아주 운이 좋게 계속해서 저한테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서 KDI 또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된 활동들을 한 맥락 속에서 하고 있는 거고 가장 재밌는 거는 제가 이제 학부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를 다니면서 학부 시절에 방황도 많이 하고 제 꿈을 찾기 위한 고군분투를 많이 하면서 혼자 걸어 다녔던 그 캠퍼스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을 제가 지금 공교롭게도 예전에는 학생으로 걸었는데 지금은 고려대학교 소속의 교수로, 연구교수로 그 길을 걷고 있거든요. 8년 만에 돌아온 학교에서 나는 전혀 계획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영대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네? 이거는 내가 전혀 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길이 아닌데 신기하다, 되게 재밌다. 아마도 이런 길이 내 인생에 주어진
길인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했더니 중간중간에 진짜 많은 어려움과 방황들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더니 어쨌든 저는 여기 와 있고,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나의 꿈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지난 10년간을 살아왔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거나 혹은 나는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거가 뭔지 모르겠어, 혹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방황하는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학교 이후 시간, 그러니까 저의 청춘 주제 자체가 나는 뭘 원하는가, 난 뭘 좋아하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오고 그걸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보고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또 좌절하고, 그런 게 저한테는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았거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중간에 아예 포기했거나 그런 건 없다라고 부정하거나 그런 분들을 만나면 그 대화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생분들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말을 많이 해주거든요. 찾으세요. 그리고 꼭 노력하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다, 너는 답을 찾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닐 확률도 많이 있고, 하지만 좌절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과정이니까 하나의 여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10년에 이르는 저의 청년으로서 경력을 개발해오던 시간을 바라보면 그런 노력을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난 10년 동안을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을 좀 정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노력하는 이유가 조금 이 시각에서 봤을 때, 이 사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 내가 가장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공익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물론 나에게도 좋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잠깐 이 지구 위에서 살아갈 때,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그게 바로 가장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노력들을 해왔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결심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저에게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사회에 대해서 공헌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라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계시는 김구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사셨고, 저희 증조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셨고, 그런 가치관으로 저에게 교육해 주셨고 영향을 주셨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이라든지 그런 믿음 체계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한 거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지난 10년간의 직장생활을, 사회생활을 돌아볼 때 모든 시간들이 저한테는 되게 일관된 시간들이었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맥락 없이 방황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걸어가는 어떤 여정 속에서의 시간들이었다 생각하면서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하고 멋진 삶이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최선을 다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왔구나. 물론 작은 성취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았고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